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배쌤의 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요동사 사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제가 늘 이제 앞으로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처음에 영어를 접할 때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상당히 거슬렸고 수요동사 평상시에 잘 안 쓰잖아요 이런 말을. 사실 저는 수요라는 말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뭐 누구누구에게 뭐 상장을 수여합니다 요럴 때 정도만 이렇게 연관이 되거든요. 수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뭘 수여한다, 특히 상장, 그리고 뭐 사형식, 사실 이런 말들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좀 앞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이제 확실하게 어떤 문제를 풀 때 있어서는 더 편해졌다. 오히려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는 것들이 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의심이 되시겠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겠지만 한번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제가 한번 성심성의껏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 지난번에는 오형식의 숲, 그러니까 영어의 숲, 영어라고 하는 전체 숲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한데, 그 오형식이라는 것의 구조를 알면 그게 지도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지도만 보여드린 거지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그걸 한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우리한테 좀 이렇게 좀 와닿고 또 받아들이기 좀 쉬운 내용.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쉽지 않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뭘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뭘 주는 경우도 생겨요. 나는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제 give and take가 되는 거죠. give, take, 주고받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필수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에디슨이었나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서 책에 몇 페이지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배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누가 누구한테 뭘 준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은 어떻게 하는 거지 영어로? 영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일단 사람이 당장 뭐가 필요하면은 그 필요에 의해서 관심이라는 게 일단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생기면 좀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된 상태에서 보시면은 허각 들어올 거다. 별로 어렵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영어로 누가 누구에게 뭘 준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걸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영어에서 이제 사형식을 다룰 때 물건을 이제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는 사람, 그 물건을 주는 사람이 맨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물건을 주는 사람, 이제 주어가 되겠죠. 주어. 그래서 사형식에서는 문장 맨 앞에 오는 그 단어가 누구다? 사람이다. 그 주는 사람이다. 물론 이제 독해를 이제 앞으로 더 어려운 문장을 하다 보면 꼭 그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처음에 어떤 기초를 배울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구조에 익숙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어를 바꾸지 않고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정도 연습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주는 사람은 다 그녀,
she로 고정시켜서 내 머릿속에 오늘은 그녀가 주는 겁니다. 그녀가. 자, 그녀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뭘 줬다는 얘기는 그 물건을 받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제가 전부 다 미로 고정하겠습니다. 미로. 그러니까 나에게 준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줬구나. 나한테. 그래서 전부 다 여기 보시면은 미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 정도만 제가 문법 용어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이제 맨 앞에 오는 요 she를 자 이제 주어라고 하겠습니다. 주어. 얘가 주어구나. 주어라는 게 그거구나. 별게 아니라 주인공인데 사형식에서는 물건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게 주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 용어가. 요 부분이 여기가 이제 물건을 받는 사람, 물건을 받는 그 사람이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단체가 물건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람으로만 연습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거로만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려운 말을 씁니다. 간접 목적어라는 말을 써요.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구나. 이런 말이 있구나. 줄여서 그냥 보통 간목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간목. 그러니까 특별히 이 간접 목적어라는 말이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수요동사, 사형식, 간접 목적어 막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면은 이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걸로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그런데 신기한 거는 계속 접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는 때가 분명 오긴 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꼭 오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자리가 이 자리구나. 제가 지금 동사 자리는 건너뛴 겁니다. 이 수요 동사를 쓰는 자리는 건너뛰고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부분 책 한 권이네요. 책 한 권. 요게 이제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목적어. 이걸 줄여서 이제 직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목. 그래서 일단 첫 번째 5개는 그녀가 나에게 책 한 권을 주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주는 건데 뭐 이 칸이 뭐 5개나 되냐, 뭐 연습을 5번이나 하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주냐 이거죠.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 우리가 동사 중에 give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give, G-I-V-E. 근데 give라는 동사는 I를 A로 바꾸면은 과거형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gave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gave. 이거야말로 진짜 이제 과거형이 적당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적절해서 과거형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She gave me a book.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문법도 더불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거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만약에 뭐 어떤 식으로든 수요동사라는 뭐 이런 제목이라든지 뭐 어떻게 돼서 뭐 여기를 들어왔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걸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할 때 나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이 표현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응용력이라는 것이 생기려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연습이 이제 practice가 되겠죠. practice를 계속 every day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여기는 사실 단어들이 다 너무 쉬운 단어들이에요. 사실 기초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녀, she, gave, 줬다. 영어는 먼저 결론부터 동작부터 딱 얘기하니까 순서가. 그래서 그녀가 줬구나. 누구한테 줬다? 나에게 줬구나. 나에게 뭘 줬지? 뭔가를 줬을 거 아닙니까? 뭘 줬다. 그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쓰는구나. A book. 책 한 권을 줬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게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누군가가 누구누구에게 물건을 건네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이 자리에 들어오는 동사 준다라는 표현의 동사가 수요동사라고 부르고 그걸 사용식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매칭을 시켜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he
gave me a book. 그녀는 나에게 책 한 권을 줬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영어 어순에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She gave. 그녀가 줬구나. 누구한테 줬지? She gave me. She gave me what? 뭘 줬지? She gave me a book. 책 한 권을 줬구나. 근데 이제 또 다른 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거. 자, find라는 동사 있어. find. find는 F-I-N-D인데, 자, 과거형을 쓰면 found가 되거든요. found. 그럼 found가 되면 이번에는 she found me. 그러면 그녀는 찾아준 거죠. 이제 여기서는 찾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책 어디 갔지? 우리 살다 보면 물건 잃어버릴 경우 되게 많거든요. 내 책 어디 갔지? 나 빨리 이거 책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래서 옆에 누가 여자가 이제 찾아준 겁니다. she gave me a book. 책 한 권을 찾았다. 그럼 여기서 사실 어는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She found me the book 해야지 맞는데 일단 그냥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 오늘은 그냥 이 구조. 찾아줄 수도 있는 거구나. 찾아서 준다. 이거는 사실은 위에 gave는 이 책이 원래는 이 여자의 소유였겠죠. 소유였는데 이거 너 가져.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준 거죠. 소유권이 넘어온 거죠. 책과 함께. 근데 이거는 원래 내 소유권인데 찾아만 줬을 수 있고 또는 내 소유권이 아닌데 어쨌든 찾아서 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거죠 분명히. 그래서 she found me a book.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동사 중에 send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send 보내주는, 보내다인데 여기 오면 보내준다. 그래서 sent, d를 t로 바꾸면은 과거형. 보내줬다. 보내준 겁니다. 멀리서 소포로 보냈을 수도 있고 택배로 보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구 친구 편에 보냈을 수도 있고. She sent me a book. 책 한 권을 보내줬다. 그래서 보내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buy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buy는 다 아시죠? buy. buy가 좀 심각하게 변해요. 과거형이. 그래서 b-o-u-g-h-t. 단어는 발음은 bought입니다. bought. 그래서 she bought me. 그녀가 나에게 뭐 했다? 사서 줬다. 자신의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서점에 갔겠죠? 서점에 가서 나를 생각하면서 이거 책 사가지고 우리 아무개 줘야지, 똘똘이 줘야지 이렇게 해서 책을 사서 너 가져 선물이야 이렇게 하면서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서 준 거니까 she bought me a book. 책 한 권을 사서 줬다. 생일 선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념 선물일 수도 있고 축하 선물일 수도 있고 사서 줬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읽을까요? 자, pass라는 단어에다가 ed를 붙이면 또 과거형이 되는데 passed me. She passed me. 우리가 패스라는 말은 흔히 운동 경기 할 때도 공을 패스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공을 패스한다는 것은 그냥 이제 건네준 거죠. 건네서 나한테 있던 내 위치에 있던 공을 상대편 위치로 슛을 넣기 좋게 쉽게.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책을 이렇게 필요한데 좀 안 닿는 거예요 손이. 그랬을 때 좀 근처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쓱 밀어주면은 그게 she passed me a book. 건네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머지는 다 고정이 됐지만 she하고 me하고 book이 다 고정이 됐지만 이게 너무 계속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은 계속해서 회화나 이런 거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법 따로 배우고 회화 따로 배우고 독해 따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조금 더 문법이라고 이걸 너무 공부다, 문법이다, 아우 싫어 문법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여기다 애정을 가지고 어차피 언어의 생명은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습니까? 근데 커뮤니케이션 연습하는 것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그때 연습을 바로바로 해주면 내 실력이 당장은 안 보여도 조금씩 이제 누적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에 있어요. 여러분 뇌의 심장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왼쪽 5개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설명을 드렸냐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질,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이 책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만져지는 이렇게 실제로 어떤 무게와 질량이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준 거라면 꼭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줄 수 있습니다. 꼭 이런 것만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여기서 예로 들 것들은 다른 걸 한번 줘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첫 번째, 뭘 줄 수 있느냐? 비밀 같은 거 말해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뭘 알고 싶은데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야, 나도 좀 그거 비밀 말해주면 안 돼? 라고 이제 여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이거 사실 말하면 안 되는데 너한테만 말해줄게 하면서 이미 그런 순간 이제 비밀은 없는 거죠. 사실은 세 사람 이상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래서 she 자 tell이라는 동사 tell 말하다 그거의 과거에 told she told me she told me she told me she told me something 그녀가 나에게 뭔가를 말해준 건데 비밀을 말해줬으니까 secret she told me the secret 그녀는 말해줬다 나에게 그 비밀을 말해줬다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어떤 정보지만 비밀스러운 정보가 비밀인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줄 수 있다? 말을 통해서 언어, language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건네주면 그녀가 나에게 주면 이제 내 머릿속에도 그 정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옮겨온 겁니다. 준 겁니다. 이것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거였어. 또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이제 티칭인 거죠. 좀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미리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럼 teach라는 단어, 가르치다라는 단어도 요 보시랑 좀 비슷하게 변해요. 여기죠. 7번. 자, taught. 이렇게 변해요. taught. 발음이 taught, teach가 좀 되게 심각하게 변하죠. 그래서 she taught me English. 자, 지금 영어 시간이니까 English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가르쳐줬다. 가르쳐줄 수도 있는 거구나. 가르쳐줬다. 나에게. 뭐를? 영어를. 그러면 영어도 사실은 이 언어의 어떤 그런 규칙, 뭐 발음, 내용, 문화, 그 언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대방한테 설명해주면서 자세하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주는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옮겨가는 거죠. 그녀에게 속해 있던 정보가 나에게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줬다. She taught me. She taught me English. She taught me English.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줄 수 있나요? 이번 좀 나쁜 거 한번 줘볼까요? 자, give 동사는 아까도 나왔기 때문에 gave를 써주고 She gave me much stress.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줬다. 이런 건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럼 스트레스를 줬다는 것도 뭐 어떤 행위가 있었겠죠. 여기서 준다는 게 야, 너 스트레스 받아라. 여기 스트레스 여기 있다.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뭐 나에게 막 목소리 톤이 짜증 섞인 그런 목소리 톤으로 말을 했다든지 자꾸 나한테만 뭔가 뭐 일을 자꾸 시킨다든지 나한테 화를 자꾸 낸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지 자꾸 부담을 준다든지 이렇게 내 뭔가 신경을 자극하고 내가 뭔가 진짜 열받네 화나네 이런 상황을 그 원인을 제공한 거죠. 이 여자가. 그랬을 때 그것도 스트레스를 줬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옮겨왔다.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가 야, 내 스트레스 네가 가져가라 이거는 아닌데 원인 제공자가 된 거죠. 원인 제공자. 원인 제공자가 나에게 나는 원래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이 스트레스가 나한테 없었을 텐데 이 여자가 나한테 스트레스 줬다 이런 겁니다. 이제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앞뒤 문맥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장 안에서는 어쨌든 이 여자가 원인 제공자고 이 피해자가 나구나. 내가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9번이네요. 자, she
자, 원래 이 동사는 read라는 동사인데 read 읽다, 뭐뭐를 읽다라는 동사인데 과거형일 때는 빨간색이라는 단어처럼 red라고 읽습니다. read. 그래서 she read me. 그럼 그녀는 나에게 읽어줬다. 웃긴 얘기 하나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a funny story. A funny story. She read me a funny story. 그럼 이것도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책을 읽어서 줌으로써 내가 읽을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글씨를 읽지 못하는 만약 어린아이나 글을 못 된 아이였다면 그녀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책을 들고 목소리와 소리를 내서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에 있는 그 책의 내용이 나에게로 전달돼서 내 귀를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전달돼서 내 뇌에서 해석을 해서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웃긴데요. 전달이 돼서 왔다 이렇게 되는 이것도 받았다. 이 여자가 줬고 내가 받았다. 이것도 역시나 사형식에 속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show 같은 거 show는 없었나요? 자 show she showed me her heart. 따뜻하네요. 훈훈하네요. 자, 그녀가 보여준 거죠. show라는 단어는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여준다고 해서 완전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내 거 가져. 얘 보여만 준 거야 지금. 이거 네 거 아니야. 보여준 겁니다. 보기 전에는 몰랐겠죠. 보기 전엔 몰랐는데 그녀가 보여주고 나에게 보여줬으니까 나에게 어떤 그 보여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왔겠죠. 그럼 뭐가 왔다? Her heart. 그녀의 마음. 여기서 그녀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마음인지는 또 이것도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어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마음인지 그런 것들은 앞뒤 문맥을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녀가 뭔가 나에게 어떤 시그널을 줬고 그 시그널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된 겁니다. 정보가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여줬다라고 해서 사형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10가지 정도를 연습을 해봤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뭔가를 줬다. 우리나라 말로 줬다라는 줬다. 수여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 이건 사형식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문장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보고 끝낼까요? 그래서 She gave me a book. 그녀는 줬다 나에게 책 한 권을. She found me a book. 그녀는 나에게 찾아줬다. 책 한 권을 찾아줬다. She sent me a book. 그녀는 보내줬다. 나에게 책 한 권을. She bought me a book. 그녀는 사줬다. 나에게 책 한 권을. She passed me a book. 그녀는 전달해줬다. 건네줬다. 나에게 책 한 권을.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 이쪽은 She told me the secret.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밀을 말해줬다. She taught me English. 그녀는 가르쳐줬다. 나에게 영어를. She gave me much stress. 화나. 그녀는 줬다. 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줬다. She read me a funny story. 그녀는 읽어줬다. 나에게 웃긴 이야기 하나를. She showed me. 그녀는 보여줬다. 나에게 her heart. 그녀의 마음을 보여줬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오형식 전체의 개요를 말씀드렸다면 윤곽선과 어떤 지도적인 어떤 지도를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그 지도상에 조금 더 이제 구글어스 같이 약간 더 줌을 당긴 거죠. 줌을 당겨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쉬운 그 사형식이란 도대체 뭐고 이런 말들 사형식이 뭐고 수요동사가 뭐고 간접 목적어가 뭐고 직접 목적어가 뭔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 10개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교 시험 한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그런 문제에서 이 사형식을 3형식으로 왔다 갔다 바꾸는 막 그런 문제가 또 자주 나와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사실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런 독해 수능에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회화를 할 때
누가 나한테 줬다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바꾼 형태, 삼형식의 형태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난 삼형식으로 말할 거야, 난 사형식으로 말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이걸 알아두고 문법적인 지식을 통해서는 시험 문제를 맞추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더 이게 내가 네이티브처럼 말을 하려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3, 4형식 신경 쓰지 않고 말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전환해보는 연습 또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영수 뱃쌤이었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아주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